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애 잘하는 법, 나쁜 남자와 착한 남자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부터 나쁜 남자, 착한 남자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애 잘하는 법을 알기 이전에 내가 어떤 남자에 속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하죠. 나쁜 남자란?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쁜 남자가 매력적이다. 라고요. 자, 여기서 나쁜 남자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나쁜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여성에게 결핍과 감정의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자극을 주는 남자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나쁜 남자가 주는 자극이라는 건데요. 보통 나쁜 남자의 이미지는 선하거나 밝거나 다정하거나 배려심이 깊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법을 아시려면 우선 나쁜 남자에 대한 이해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호불호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며 이기적이면서도 개인주의적인이고 내로남불도 잘하며 하는 말에 확신과 힘이 있고 남을 내리까고가 약간은 현실주의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람들이 주는 감정의 자극이라는 건데요. 나쁜 남자들은 이 감정의 자극을 자기 멋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여성을 들었다 놨다 하거나 여성을 부안하게 하여 자기 자신의 희소성을 이런 방법으로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를 시켜주는 포지션인 거죠. 이런 포지션으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는 당연히 불안감과 초조함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감정선은 저는 부정적 감정 요소라고 지칭하는데, 부정적 감정 요소는 긍정적 감정 요소보다 적응력과 자극이 크기 때문에 상대에게 각인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참 간사합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잘 인식하고 기억하며 쉽게 적응해버리고, 나쁜 것을 적응해버리면 그것을 유지시키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남자가 좋다라는 말을 하는 여성분들은 이런 부정적 자극 요소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나쁜 남자가 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애원하게 되고 보고 싶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희소성을 인해 소중함과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느끼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감정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여성분들은 나쁜 남자와의 연애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별을 쉽게 선언하지 못하며, 이별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과 재회를 진행하거나 혹은 다시 새로운 사람과 썸을 타면서 연을 이어나갈 때 이런 자극이 생기지 않으면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나쁜 남자에게 적응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가는 연애를 하게 되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참 쓸모없는 시간들에 감정 소모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굳이 이런 남자가 아니어도 사실 자기 자신을 좋아해주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나쁜 남자가 주는 자극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면 상대 또한 좋은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개념차고 참하면서 내 눈에 예쁜 사람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나쁜 남자에게 적응이 되어져 있는 분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게 팩트예요. 그리고 그런 연애를 주로 했던 여성분들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도 전에 했던 연애에 대한 보상심리나 혹은 잠재되어져 있는 부정적 감정 요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경로로 만나셨든지 간에 이런 낌새와 뉘앙스를 가진 여성분이라면 우선 나 자신을 위해서 걸러내기시고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사람에게 시간적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 내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착한 남자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남자라는 건 여자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이미지가 가장 크죠. 즉, 호구 같은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착한 남자들은 보통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상대에게 시간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회사 부장님을 대하는 것처럼 어느샌가 모르게 모든 상황에서 예스맨이 되어버리니 문제라는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착한 남자는 진짜 너무나 착해 빠졌어요.
사랑도 많이 줄 것 같고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보이고 혹은 내가 바라지도 않는 것들이나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 오버해서 챙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연애가 시작되는 경우 연애를 시작했을 때 오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착한 남자들은 보통 자기 자신의 주관과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은 건 싫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감정이 생겨버린 여성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만 하니까 여성의 입장에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보다 마치 밑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 때문에 부담스러움을 느낌과 동시에 남성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남성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남성성은 여성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 강인하고 듬직하며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자극을 가진 사람으로 일컬을 수 있습니다. 연애 시작과 연애 유지에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강인한 가치를 상대에게 느끼지 못하면 그 연애는 시작조차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애는 장기적인 행복한 연애가 아닌 단기적인 비참한 연애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착한 남자라는 건 결국 강인한 에너지를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하는 나약한 남성성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여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질문도 있죠. 연애 박사님, 저는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게다가 잘생겼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키도 크고 몸도 좋아요. 이 정도면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며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게 엄청 많으시죠. 시작하는 단계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단, 위에 나열하신 부분들은 주가 아니라 부가 되는 요인들입니다. 내가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해냈던 노력이나 성취에 대해서 최대한 어필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부분들로 강한 남성이라는 것을 어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적인 요소들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그 부가적인 요소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관계가 안타깝게도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착한 남자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과 나 자신을 제대로 어필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셔야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연애를 잘하는 법을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파악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좋아하는 이성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 박사였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